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업이 42기 조용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인 중인 관계로 이 정도 박수로는 안 되는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지향 제목이 제로 투 원이에요. 제로 투 원. 근데 현장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책을 전부 다 어렵다고 해요. 어렵고 나와 현실이 안 맞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 책을 저자의 내용대로 설명하는 게 나을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비법을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산을 가장 잘 알려면 옆에 있는 북한산을 보고 북한산을 얘기하고 도봉산을 보면 비교가 돼요. 산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 잘하면 몇 냥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 천냥빚. 우리나라는 맨날 빚지고 살아왔나 봐. 속담이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이 얘기는 말 한마디가 어디서 나오죠? 내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생각에서 나와요. 내 생각의 근원은 뭐죠? 내 생각의 근원. 천냥빚을 갚을 수 있게 일어나는 생각의 근원이 뭐예요? 자본이. 우리가 보는 지식,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지식이 한 생각을 만들고 한 생각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하게 나옵니다. 말 한마디를 잘해서 우리나라는 천냥빚을 갚았어요. 근데 오늘 주제 제로 투 원, 피터 틸이라는 이분은 한 가지 생각, 그걸 잘해가지고 빚을 갚은 게 아니고 얼마를 벌었다고요? 페이팔 만들었고 얼마를 벌었다고요? 말 한마디 한 생각으로 1조 6,500억을 벌었어요. 한국은 천냥 빚을 갚았는데 이 사람은 한 생각, 말 한마디 잘해서 스탠포드에서 강의한 걸 제자가 옮겨다 적다가 알려져서 강의 나가고 회사를 팔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어제 저도 동영상 보고 알았는데 1조 6,500억을 벌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국은 빚을 갚고 천냥이에요. 이 사람은 1조 6,500억. 이 1조 6,500억을 번 피터 틸의 제로 원. 이 내용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피터 틸은 왜 이 생각을 하게 되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 이게 이제 표제에 보니까 발표자 조용신 이렇게 돼 있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보게 되면 맥힙니다. 피터 틸의 세계관, 이 사람이 세계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어떤 거길래 이런 책을 썼을까 한번 볼까요? 새로운 눈, 생각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창조할 수 있다. 그때에만 미래가 올 때까지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 이 한국적 정서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우리나라 정서로 새로운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생각이 실현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 환경에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두 번째가 통용과 반대되는 생각. 이 말을 번역하는 분이, 나 이거 시간이 없어서 미국 원서를 못 봤는데 이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진심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나 이거 10번 이상 읽었어요. 뭐 한글이 이래 이게? 근데 영어의 원뜻은 모르겠어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떤 가치관의 전달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가치 있는 기업인데, 정말로 가치 있는 기업인데 남들이 세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기업인데 남들이 안 세운 게 뭐냐 이게.
그 얘기가 위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건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줬는데 이 책은 스타트업, 창조적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은 창조적인 독점 기업, 없는 걸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제로 투 원, 창조적 스타트업이죠. 창조적 독점 기업을 만드는 14가지 아까 얘기한 생각의 필터링을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14가지 필터가 뭔지 한번 근데 보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냐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래요. 이 저자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않을 사람은 읽지 말래.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싶죠? 네. 예, 목소리 잡고.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야망, 욕망, 꿈이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피터 틀의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을 이 피터 틀은 회사를 만드는 걸로 국한을 시켰어요. 자기가 하는 새로운 미래는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미래를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로 투 원이 돼야 되는 이유.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제로에서 1이 되면은 이 책에 나오겠지만 수직적 진보라고 합니다. 없던 걸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가 열리고 많은 분들이 회사를 통해서 혜택을 입어요. 수직적 진보. 그리고 이분이 좀 피해되지 않겠냐 하는 게 수평적 진보예요. 수평적 진보죠.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실은 이 PT를 우리 김희소 회장님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진 넣어주시면 내가 좀 서툴러가지고. 우리 직방 아시죠? 직방.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IT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줬어요. 직방. 근데 그 다음 뭐 나왔어요? 다방. 그 다음 뭐 나왔어? 한방. 좀 이따 뭐 나올 것 같아요? 두방. 1년 뒤에 세방. 수평적 진보. 뒤에 나오겠지만 이 수평적 진보는 이 꼬르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우리가 배운 자본주의 사상의 꽃. 건전한 경쟁. 수평적 진보는 모방이고 경쟁이고 이 길을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망해요. 망하고 지치고 황폐해지고 시간 낭비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 직방, 다방, 한방. 이 얘기는 곧 우리의 현실,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독수크럼이 현 상태로 가면은 수평적 진보일까요? 아니, 수직적 진보일까요? 수평적 진보예요.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100%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 지쳐가지고 망해. 쓰러지고 망해. 경쟁에 피곤해서 망해. 무거운 분위기로 책을 한번 넘어갈게요. 표정이 당내 망하는데. 14가지 필터링이 있어요. 1조 6,500억을 번 14가지 필터링. 그 중에 1번이 미래를 향해 도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한번 딱. 네? 뒤에? 네? 뒤에는? 책 여러분들 목차 한번 보시죠. 목차를 보십시오. 맨 앞에 보면 14가지 필터링을 나가기 전에 목차 다 보셨어요? 1번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래. 2번이 과거에서 배워라. 3번이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르다. 4번이 뭐였죠? 경쟁 이데올로기. 5번이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6번이 스타트업은 로또가 아니다. 7번이 돈의 흐름을 쫓아라. 8번이 밝혀지지 않는 비밀. 9번이 기초를 튼튼히 해라. 10번이 마피아가 되라. 마피아는 뭐 만들어낼 거죠? 11번이
회사를 차린다고 손님이 올까? 12번이 사람과 기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13번이 테슬라의 성공입니다. 거기 7가지가 나오는데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이 창업자의 역습. 다 보셨나요? 네. 이렇게 숲을 한번 보고 들어가 봅시다. 나무 하나하나. 미래를 향해 도전하자.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수직적 진보하고 수평적 진보가 있어요. 설명이 됐고요. 무엇으로 하냐, 무엇으로. 수직적 진보하고 수평적 진보의 공통점은 생각이에요, 생각. 새로운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은 수직적 진보로 나가고, 한 사람은 수평적 진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직방을 만들었고, 누구는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창업해. 1에서 N으로. 그렇죠? 같은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창업을 하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자 이겁니다. 미래를 열 때 수직적 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과거에서 배워라. 과거에서 배워라는 이게 버블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버블이라는 거. 뭔가 믿었던 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품이라 그런다. 인터넷 열풍이 세상을 바꾸고 많은 돈을 벌어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꺼졌어요. 근데 이 저자가 얘기가 버블은 꺼져도 버블 때문에 가졌던 가치관, 생각은 안 꺼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이제 강조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르다. 이 얘기는 성공한 회사, 행복한 회사는 분야가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같은 분야가. 그래서 행복한 회사가 500개가 있다면 500개는 같은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른 분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회사가 2만 개면 2만 가지의 다른 회사가 나온 겁니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구글이 나왔는데, 구글은 완전 거의 독점을 하지만은 자기를 스스로 다국적 기업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 읽어보게 되면 검색 엔진은 거의 독점을 해요. 근데 광고라든지 다국적 기술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율운항사 이런 걸 해갖고 자기의 경쟁률은 0점 몇 프로다, 뭐 3점 몇 프로다, 이렇게 자기의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취약점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나는 이렇게 많이 다국적 기업이라 성공을 못했다. 근데 자기가 핵심 독점은 숨긴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 얘기를 읽고 저 생각이 났어요. 아주 이 가난함에 대해서 장문이 났는데 1등한 장문이 있었어요. 그 장문이 왜 1등을 했냐면 8살 소녀가 쓴 가난함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집은 가난하다, 엄마도 가난하다, 아빠도 가난하다. 여기까지 맞았어.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집 정원사는 더 가난하다. 우리 집 이발사는 진짜 가난하다. 1등 했대요. 구글 이걸 보고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른데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다. 왜? 견제가 들어오니까. 그거 생각이 났어요. 다음 내려갈게요. 경쟁 이데에 올리기, 경쟁 이데에 올리기. 난 이걸 읽으면서 제 어릴 때 방공교육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방공교육. 제가 어릴 때 받은 방공교육은 북한, 이북은 땅이 전체가 빨간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는 차도 없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 가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 불문하고 자유경쟁주의 체제에서 가장 고생을 하게 된 중에 하나가 경쟁 이데올로기. 경쟁은 건강한 거고, 경쟁은 권장해야 될 만한 거고, 경쟁은 좋은 거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세상의 경쟁만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창조성을 맡고, 확장성을 맡고, 창의성을 맡고,
우리를 시간과 돈과 이념의 노예를 만드는 게 경쟁이라는 개념이에요. 독창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행복한 회사가 모두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창조성이 분야별로 두각을 나타낼 때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조직, 국가 전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랬던 게 경쟁 이데올로기. 어릴 때 제가 받았던 방공교육이 생각났어요. 아, 이북은 땅이 다 빨갛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대로 분별력하고 뭐 이렇게 분별력,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져서 편입되지 않는 사고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5번이 유일하게 이 역자가 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 써서 저도 맨 처음 좀 헷갈렸습니다. 예. 아니 이게 잘 나가다 왜 또 영어로 써서 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 그래서 이 역자가 무슨 깊은 뜻이 있나 보니까 이게 해석은 안 돼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이걸 할게요. 처음에 시장을 딴 사람이 따라올 수 없게 독점을 해가지고 그 독점을 유지하면은 마지막에 당신이 승자가 된다 이겁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올라오는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아니고 선두 기업이 계속 그걸 유지해 가면은 당신은 궁극에는 승자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기업 가치 거기 읽어보면 트위터하고 뉴욕타임즈가 나오는데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트위터가 2013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가치가 240억 달러래요. 240억 달러. 이게 뉴욕타임즈 시가총액의 12배랍니다. 근데 2012년도에 트위터는 적자를 봤어. 적자. 작년에 적자를 봐갖고 올해 흑자가 될지도 모르는 기업이 뉴욕타임즈는 그 전년도에 1억 3,300만 달러를 벌었대. 1억 3,300만. 조를 본 거예요. 1조 이상을 벌었는데 1조 넘게 돈을 이익 낸 게 뉴욕타임즈보다 트위터가 더 가격이 높았어요. 12배나. 왜 사람들이 적자 보는 트위터에다 돈을 투자했냐 이게 상장했는데 이유는 딱 저겁니다 보니까. 이거 없어졌나? 2억 5천만 명이 사용 중이래 트위터를. 적자 본 회사가 적자 본 현 상태에서 2억 5천만 명이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들 시설비가 없어요. 추가로 들 시설비가 온라인이라 공장 지을 게 없어. 지역 땅을 사가지고 지을 공장이 없어 시설물이. 그리고 성장이 중단될 내부 요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2억 5천만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2013년도에 상장될 때. 뭐 추가 시설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번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3,300만 달러를 번 뉴욕타임즈보다 시가총액을 12배 적자 본 회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트위터는 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벌써 됐어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조적 독점 기업은 로또, 운이 아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 피터 필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운과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책에 보시면 불명확한 비관주의, 명확한 비관주의 이렇게 해요. 불명확한 낙관주의, 명확한 낙관주의 이런 식으로 순열조합의 논리를 펴가지고 스타트업이 운이 아니고 창조적 산물이라는 그런 걸 증명을 합니다. 그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이분이 총 14가지 그 필터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새로운 생각. 생각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7번이 돈의 흐름을 쫓아라. 돈의 흐름을 쫓아라 이랬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식 교육을 받아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학교 체제가 같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의 학력 체계가 같고 경제 체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내줘갖고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신생기업이 1%가 안 된대. 1%가.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기업이 벤처 캐피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미국 GDP 총 생산량의 0.2% 미만이래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신생기업, 그리고 미국 GDP 0.2%도 안 되는 벤처 캐피탈에 돈을 받은 그 부분들이 나타내는 효과가 전체 민간 부분 고용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인구의 11%의 고용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미국 GDP의 21%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1%도 안 되는 회사가 1%도 안 되는 회사가 자금을 못 받는 이 단체가 고용의 11% 이상을 창출을 하고 전체 생산량의 20%가 넘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을 선점하는 12개 기술이 전부 다 이 벤처 캐피탈 돈을 지원받아서 일어난 회사고, 이 회사들이 이뤄내는 가치가 핵심 기업 말고 나머지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방금 전에 배웠죠. 우리 트위터하고 뉴욕타임즈. 그리고 그 트위터가 앞으로는 신생기업이 해야 될 그 비용 창출 능력이라든지 부의 효과를 연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비밀도 이 저자가 이제 14가지 필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통념에 반대되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대되고 통념에 반대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춰라. 내가 14가지를 제시했는데 8분 능선 오지 않았느냐. 이게 8분 능선에서 내가 또 한 번 강조한다. 이게 새로운 통념에 반대되는 그걸 갖춰라. 이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딱 정리한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데 남들이 세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모두 숨겨진 비밀에 해당합니다. 옳은 대답이 많은 만큼 세상을 바꿔놓을 회사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독서지향에 나오고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세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한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제 생각을 쭉 얘기를 했어요. 14분 응전에서 8분 응전까지 8분 응전에서 생각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찍어놓고 9분 응선에서 틀의 법칙이라 그래갖고 시작이 어긋나면 아예 안 되니까 시작부터 튼튼히 하고, 공동 창업자는 기술적 능력, 보안적 능력, 서로 잘 알기, 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동 창업자는 여기 나온 우리 독소지향 분들 같아요. 서로를 잘 알잖아. 어느 정도 같은 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분야가 달라.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상가, 어떤 사람은 토지. 보안적 능력이죠. 기술적 능력은 IT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냐, 이것만 우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공동 창업자의 자질을 갖춘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창업을 했을 때 세 가지 길을 잘 개념을 보유해라. 이게 소유권, 점유권, 통제권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렸을 때 전업하라. 거기에 전업하라는 얘기고, 대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뭐를 하라고요? 급여를 상대적으로 조금만 받아라.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받으면 직원들이 사기 떨어져서 안 한다. 그래놓고 미래에 관한 꿈,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식으로 이분은 봤어요. 스톡옵션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서 미래적인 참여 동력을 이끌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14분 응선에서 10분 응선으로 왔는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사람, 인맥, 사람.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래? 광신짓단이래. 종교에 보면 막 목숨까지 바치는 광신짓단. 그러면 피터 필이 말하는 광신집단의 종류는 저거예요. 이 책에 읽어보면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즐겁게 가는데 학력 불문, 나이 불문, 색깔 불문, 종교 불문, 뜻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신 집단을 만들어서 가자 이게. 그 뭐 필요 있냐 이게.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징기스칸이라는 옛날에 보던 책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전쟁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썼대요. 모든 건 안 따지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잘 만난 사람을 등용을 잘해야 되는 거야. 채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1번째 등부가 이게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오냐 이거예요.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오냐. 여태까지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생각의 중요성을 8분능선까지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다가 90에서는 사람 이런 인맥을 강조하다가 여기서는 언제 회사를 세운다고 그러면 손님이 오냐 이거 우리 다 갖췄는데 안 온다 이거.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강조한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능력이 우리를 슈퍼맨도 만들고 나오자로 만든다. 여태까지 아무리 잘했는데 세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무조건 사장이고 아래까지 무조건 팔아라. 업무를 가지고 무조건 팔아라. 세일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가 이제 사람과 기계 무엇이 중요한가. 이건 이제 가치관에 관한 것 같아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람,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세일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사람과 기계 무엇이 중요하냐 하고 명확한 식으로 적을 내렸어요. 컴퓨터는 인간의 보안물이지 대체물이 아니다. 4차 혁명이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 지능은 누군가 특정인의 보안물이 될 뿐이지 그 사람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중요하겠죠. 이런 시스템 공부. 이 피터 틸이 얘기하는 혁신의 가장적인 핵심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이 사람은 기술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조그마한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말하는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PT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이걸 페이지 옮겨서 차드로 옮기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고 다 하잖아요. 이런 기술 지잡죠. 이 사람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를 깔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테슬라의 성공이라서 청정 기업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생각의 중요성, 인맥의 중요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세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이것이 완성되려면 7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7가지가. 그것이 획기적인 기술이냐. 1번이 기술, 2번이 시기, 그리고 독점, 그리고 4번이 사람. 아까 얘기하는 우리 나왔던 과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팀워크가 갖춰지고 유통.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하고 존속성. 이 가치가 10년이나 20년을 내가 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존속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가치관을 가져가지고 그러한 기회를 포착했냐. 여태까지 나온 걸 집약해가지고 7가지. 이 7가지를 정의한 겁니다. 사진을 잘 넣어주셨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랬더니 잘생겼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14가지 필터링 중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생각의 중요성, 팀워크의 중요성, 세일의 중요성 뭐 쭉 강조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인데 너도 망할 수 있다. 너도 잘못하면 영웅이 됐다가 바보가 될 수 있고 창업자한테 그리고 기업들한테 알아둬야 될 건 너희들은 덩치가 있고 조직이 있지만 이끌어가는 창업자가 필요하다. 머리가 필요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인내를 하고 이러한 걸 갖추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창업자가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야 될 기본이 창업자가 필요하고 이상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창업자들을 더 인내해야 된다. 단순한 전진적 발전을 넘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특이한 개인들이 필요하다. 뭐 난 생각나는 사람이 스티븐 잡스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아 이런 분들이 몸통을 이끌어가야 되고 몸통에 자세가 있고 머리에 자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분이 피터 틸의 얘기가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는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학자의 얘기를 들어서 4가지 패턴이 있는데 몰락과 반복을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있고 아예 멸종하는 거. 멸종에 대해서는 우리 핵무기를 논하고 현대무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약해서 계속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 네 가지 패턴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저걸 했어요. 그래도 또 새로운 생각을 강조해가지고 그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세상을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완전 이게 우리 피터 틸의 얘기예요. 피터 틸이 누구라고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사람은 이 생각으로 1억 6,500을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억 6,500 한 생각을 피터 틸이 하는 14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은 학습했어요. 7번째가 뭐라고요? 7번째. 중간에 전화 왔다. 돈의 흐름을 쫓아라. 돈의 흐름을 쫓아라. 복 받을 겁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다 읽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피터 틸의 생각을 다 읽어서 14가지 고찰을 다 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거, 우리 생각. 독소지향, 공인중개사 주칙의 제로투원이 뭔가? 난 생각해봤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면 1분의 n이 돼서 반드시 망한다. 망하는 이유는 새로 공인중개사 창업할수록 1분의 n이 계속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져. 아까 뭐 나왔죠? 직방, 다방,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 우리는 계속 이 시스템을 가서 창업을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황폐해지고 이익을 쫓다가 다 망해. 아, 참 대단한 걸 나한테 알려줬어요. 나한테 계속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책 읽고 나서 그래서 내가 생각 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 피터 틸. 너라면 네가 나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어. 이 사람의 공통점. 피터 틸은 여러분들 읽어봤지만 혼자서 회사를 차린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 한 번도 혼자서 회사 차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배운 이데올로기가 아까 경쟁이라고 그랬죠. 경쟁. 경쟁은 좋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이 경쟁 때문에 우리가 황폐해지고 망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책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정서에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세요? 동업. 동업하면 망한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회사 아니에요, 회사. 협회도 여러 사람이 뭉쳤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데올로기에 혼선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피터 틸한테 다시 물어봤어. 너 책을 보니까 나는 결국은 망해. 그럼 내 나이가 6학년 중반인데 나도 빨리 정신 차리고 뭐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너를 통화하면 영어를 내 못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라면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니까 피터 틸이 알려준 게 나는 절대로 혼자서 일 안 한다. 마피아 있죠? 10번째가 마피아를 만들어.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업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나도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피터 틸하고 나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교육이 이제 내용의 교육이니까 이 교육과 현실의 여러 가지 단체를 보니까 이런 이게 나왔어요. 분모가 규모의 경쟁이에요. 일단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밑받침이 돼요. 자본. 그 영상에도 나와요. 우리 KBS에 나온 영상에도 나오는데 초기 자본은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 이 사람이. 왜? 꿈이 안 보이니까. 규모의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갖추고 고유의 수익 구조의 다변화와 매출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독소지향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팀워크가 된 팀이에요. 협업할 수가 있고 보완적 능력 있는 사람들. 내 생각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익 구조의 다변화와 매출의 극대화를 이루려면 우리 공인중개사의 모든 노하우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니꼬르가 여기는 안 썼어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억씩 30명이 모이면 얼마예요? 30억. 30억을 질권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80% 받으면 240억. 여기 가서 배운 겁니다. 공인중개사 독소지향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운 중개 기술을 쓰고 독점적으로 중개를 우리가 전속을 맺고 우리가 배운 분양, 빌딩 관리 모든 걸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그 돈 가지고 독소지향은 빌딩을 매입해야 돼요. 빌딩을 매입해서 빌딩에 있는
월세, 뭐 여러 가지 관계를 중개를 전속을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피터 질처럼 여타 얘기한 게 그거야. 혼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는 경쟁 이데올리 그걸 배웠고 힘 뭉치지 말라고 배웠어. 너희 뭉치면 인간적으로 의사하고 다 망해. 근데 성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고 조직력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우리 보고 잠깐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규모의 경제, 수익 구조의 다변화, 매출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독수리장의 우리 김인석 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청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강연한 대신 주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을 읽고 내가 아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 지구의 별에 사는 인류의 제로투원은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석가 부처님하고 예수님 두 분밖에 없는. 내가 알고는 그래. 뭐 알았고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 환경에. 왜? 정보가 차단돼서 못 배워. 어릴 때 나는 이북이 빨갛게 알듯이 그쪽 종교는 몰라요. 내가 아는 종교는 딱 두 가지인데 석가하고 예수 두 가지인데 이분들이 인류의 제로투원으로 나와서 여태까지 제로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왜 여태까지 2000년 넘도록 제로투원이 이 두 분 외에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는 분? 아니 생각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터 칠한테 물어봤어. 야, 야라는 년에 너 이 책 썼는데 제로투원을 썼는데 왜 인류는 두 사람의 제로투원이 안 나오냐? 내가 물어봤어. 텔레파시로. 그러니까 그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알았던 생각을 표현했잖아. 그 생각보다 뛰어난 혁신적인 생각이 없어. 아, 완전히 스타트업이야, 두 분은. 창조적 독점 기업. 이 두 사람 밑에서 일분의 N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업가 정신을 많이 빼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든 사고방식 때문에 인류가 혼란스러워. 아니, 그런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봤더니 계속 n분의 1이니까 우리는 계속 n분의 1. 공인 중개사가 5만 명이 되면 n분의 1이야. 석가 예수 밑에 계속 n분의 1이야. 계속 혼란이야. 누가 알아요? 이 책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이 또 인류의 성자가 나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제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성자가 되십시오. 이 돈, 권력, 황금적 가치를 떼어놓는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내 책이 읽고 말씀 많이 올렸잖아. 그럼 이 책이 나한테 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도움.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제로투원은 뭐냐? 나한테 제로투원은 뭐냐? 보니까 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저는 제로투원이 됐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어. 또 이때라도 틀려. DNA. 나뿐아니라 여기 계신 분, 지구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제로투원이에요. 하드웨어. 성공한 사람들이야. 선천적으로 성공하고 태어났어. 근데 소프트웨어가 문제더라고. 소프트웨어가 그때부터 제로투원이 수직적 진보가 아니고 수평적 진보야.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애 낳고 그게 인생이라고 똑같이 호적되고 똑같이 살아. 어느 속에서? 경쟁 속에서. 잘못된 이데올리 속에서.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통념에 반대되는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제로투원, 수직적 진보로 이르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박수 안 된다. 다 보고 있어. 네, 이렇게 주제 놓고 외람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